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무장이 겹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신호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은 단순 감축 논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는 숫자보다 배치의 형태가 먼저 움직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이 다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력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더 강한 정밀 자산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은 분위기가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표로 오고 미국은 그 시간표를 운용 방식으로 재정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병력은 줄일 수 있어도 한반도의 전략 가치는 줄일 수 없다는 운영 방식 논리 신호를 대한민국에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본질은 철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병목을 어디서 끊고 어떤 전력으로 채우느냐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감축과 증강이 동시에 전개되는 이 모순은 한국이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작전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올라섰다는 신호이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운용 방식까지 흔들 만큼 파트너 국가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의 생산납 기공급 체계가 국제 무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력 숫자는 줄일 수 있다는 논의. 둘째, 대신 정밀 타격, 정찰, 기동 전력은 더 강하게 전개시키는 흐름. 셋째, 그 전력은 북한만이 아니라 서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 대만 유사시까지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덜 중요한 동맹으로 봐서 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석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병력의 철수 뉴스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의를 원하는 미국의 배치 방식 변경에 가깝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가 대한민국의 생산, 납기, 공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한반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질서가 같이 가는 동맹에서 역할이 갈리는 동맹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동맹이지만 같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권력 구조가 다시 짜이는 순간입니다. 미국은 이미 전략적 결정을 끝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지키는 축에서 인도태평양을 묶는 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력과 자원이 이미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견제와 기술 패권 경쟁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그 말은 곧 자원과 전력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을 전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방위 산업을 키우고 군사력을 재건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유럽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분위기가 아니라 시간표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돈이 아니라 납기에 막혀 있습니다. 주요 무기 조달은 공개적으로도 수년 단위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 건 공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부품, 탄약, 정비 인력까지 같이 붙어야 해서 전쟁 중엔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준비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실전 검증, 빠른 납품이 가능한 나라.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략적 기회가 열립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찾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시간표를 사는 움직임입니다. 무기를 공급한다는 건 신뢰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군사 협력은 외교와 산업 협력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영향력은 계약서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전장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서 핵심 전장은 산업과 기술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동시에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술력이 있는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핵심 산업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신뢰 가능한 기술 파트너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요소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논쟁이 되는데 정밀 타격 자산은 더 들어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올라와도
정밀 타격, 정찰, 연계 자산이 강해지는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줄타기가 아닙니다. 판을 읽고 카드를 늘리는 전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회에는 위험도 함께 들어옵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양쪽 모두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구조적인 이익을 가져갑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협력 프로젝트와 전략적 계약은 이미 늘어나고 있고 이 흐름은 장기 구조 변화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입니다. 군사, 산업, 기술, 외교가 동시에 움직일 때 국가의 위상은 급격히 변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대한민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공급망, 전력, 외교 카드의 가격표가 붙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은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유럽은 급해질수록 한국을 호출하고 주변국들도 쉽게 선을 넘지 못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나날이 강해져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기회에 먼저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조건의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